자, 5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5위는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지금 차에서 전화하는 건데 세차기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내 자동 세차기요. 달콤한 후세차기요. 달콤한 후세. 뭐야 이 삼치가. 참네. 진짜 소개할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달콤한 후세. 그게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이었어. 그렇구나. 달콤한 후세차기요. 그랬구나. 난 이 영화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돼. 예, 저도 그래요. 이게 좀 오해가 많이 있는 영화죠, 제목 때문에. 그 영어 제목은 The Sweet Hereafter죠. Hereafter가 후세란 뜻이 맞으면 내세, 저세상,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 뭐 이런 뜻이죠. Hereafter 하면은 그렇죠. 이 다음부터, 지금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후세라고 한 거야. 또 후세하면 보통 그냥 자식들 뭐냐. 그 후세들 이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달콤한 호세? 사람 이름인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이게 약간 에로틱한 영화인지도. 근데 우리 제목이 달콤한 후세예요. 어쨌든 제목에 좀 야로가 있네요. 네. 예. 캐나다 영화입니다. 그렇죠. 아톰 이고얀 감독 영화고요. 네. 1997년작입니다. 아톰 이고얀 감독은 존 쿠삭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존 쿠삭 같아. 좀 닮았어요. 네. 1997년에 이 영화가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받았어요. 그랑프리. 그렇죠. 이안 올름. 아, 올름, 예,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어디에 나왔죠? 불의 전차. 아, 브레던트에서 모자 뚫는 네. 코치. 나는 저 제호 원서. 제원서도 신부님으로도 나오고 우리 무용부 여러 번 했어요. 많이 나왔었죠. 네. 이안 올름이 미첼 스티븐스라고 그 변호사죠. 그럼 그리고 사라 폴리가 니콜이라는 이 동네에 이제 그 큰 사고가 났는데 그쵸. 그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운전사랑 이 소녀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니콜의 아버지 샘 역은 톰 맥코머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나쁜 놈. 예, 아버지와 이 딸이 약간 좀 근친. 근친 아버지 관계죠. 그러게요. 아버지가 이 딸을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나쁜 놈이야 진짜.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러게요, 진짜로. 친딸이야? 그게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예, 정확하게는. 근데 일단 아빠라고 부르니까. 부인도 있는데. 예. 그리고 엘버터 왓슨이란 배우가 리사라고 그 모텔 여주인. 그렇죠. 예, 여기고요. 그리고 브루스 그린우드라는 배우가 빌리. 예. 하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래도 핵심적인 주인공 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동네 마을 사람 중에서 이 영화는 왜 힐릭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 영화가 네. 세월호 사건이 나고서 예. 세월호 침몰하고서 나는 계속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다시 보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사건이 너무 유사하고 예. 그래 맞아요. 뭐 그런 게 있고 그걸 막 처리하는데 남겨진 사람들 되게 우울하고 이런데 계속 이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다시 보기는 싫고 근데 다시 봤어요. 리스트에 넣고 다시 봤는데 중간에 막 섬찟섬찟한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좀 많이 닮아 있어서 근데 그 왜 힐링인지 이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그거니까 그 가을로 같은 그런 거니까. 가을로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어느 시골 마을이 있어요. 되게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네. 그리고 뭐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요. 그냥 그럭저럭. 네. 근데 이 마을에 그 스쿨버스가 그 동네 애들을 쭉 태우고 가다가 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얼어붙은 강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 강이 이제 얼음이 깨지면서 대형 참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그 딱 운전했던 여자 운전기사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니콜이라는 그 소녀만 살아남습니다. 네. 완전히 참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완전히 사람들이 다 막 삶의 의욕도 잃고 막 부모들은 상처받고. 스쿨버스가 깔아앉은 거니까 애들이 다 죽은 거야. 네. 22명이에요. 22명. 네. 22명 아이들이. 야, 근데 세월호처럼 뭐 고등학생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제 초등학교. 학교니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을의 애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 마을에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가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소년 아니에요? 피리 부는 소년.
비불타는 노래 제목이구나. 나는 비리 부는 사나이. 알겠고요. 노래가 나와? 어? 슬픈데? 뭐야? 네, 근데 이 마을에 한 변호사가 찾아와요. 예? 이 사람이 근데 찾아오는 이유가 목적이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는 건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약간 그게 이제 좀 선을 타고 좀 교묘하게 잘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그 복선이랑 다 있잖아.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게. 왜냐면 이 변호사 자기 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딸 때문에 지금은 오잖아요. 페인이 된 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오잖아.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어쨌든 이 변호사가 이안 홀름입니다. 미첼 예. 스티븐스라는 사람이고 이제 그 운전 과실 뭐 이런 걸로 잡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이사회나 아니면 버스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막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그렇죠. 예,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운전 하는데 과실로. 예. 근데 이제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게 분명히 버스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을 뭐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길을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음모론인데 예. 그 길에 사고가 나면 거기 공사를 할 거니까 그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다. 뭐 이런 가정을 세우고도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사람들한테 와서 이거 승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비용은 안 받겠다. 하지만 승소할 경우에는 배상금의 3분의 1을 3분의 달라. 1을. 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죠. 사람들은 막 규합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생각조차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이 변호사 본인은 딸을 문제가 있어요. 딸이 완전히 마약에 찌들어 사는 딸이고 그래서 10년째 약 문제로 계속 이제 방황하고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거를 이제 지켜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 사고 난 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딸에게 찾아가는 비행기 안. 그렇죠. 예, 뭐 이야기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95년, 97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거예요. 한 2, 3년? 맞아요. 그래서 여관 찾아갔을 때 옆에 달력이 95년 12월 달력이었는데 바로 다음 뉴스가 97년 10월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 비행기에 앉아서 딸 친구 만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된 그래서 이제 거지? 그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딸인데 그 딸이 어쨌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그런 딸이 있고 당신들이 그런 소중한 딸과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대해서 당신과 싸워주려고 왔다. 당신들의 분노를 대변하려고 왔다. 그렇죠.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규합을 하죠. 동네 사람들을. 근데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잃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죠? 이제 그 사람들 한 명씩 가면서 계속 설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니콜과 샘, 니콜과 니콜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되게 그 이상한데 마지막에 이 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증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다 된 밥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제 돈을 위해서 이 딸에게 그 증언을 하라고 막 이제 시키죠. 그렇죠. 근데 이 딸이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그렇지. 예, 그걸로 거짓말을 예,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소송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냥 예. 운전 과실이 맞다. 과실이, 예. 어차피 눈 오는 길이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아까 그 빌리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이 변호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사람들 막 아픈 상처들 들춰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만 관두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예. 마지막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 딸이 이제 그 에이즈가 걸렸다는 얘기를 듣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이즈 근데 걸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예. 거짓말하고 돈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딸이 나는 그 딸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잖아 중간중간에.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냐면 이들은 이 딸이 10대 때부터 계속 마약에 그냥 정키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물어보잖아. 병원에서 봤다 그래도 어느 병원? 우리 뭐 재활원도 갔었고 뭐 어디서 막 내용 이렇게 확인하죠. 물어보잖아. 이미 달고 달아서
이 아버지는 딸이 이제 전화만 해도 돈이 약하려고 달라고. 벌써 또 길로 나가서 막 몸 막 함부로 굴리고 그 사랑하는 딸인데 그걸 너무 많이 겪은 거야.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공항에서 이렇게 얼굴 감싸잖아.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왜 힐링 영화라고냐고 이제 최 과장이 그러는데 나는 이 영화는 되게 상실에 대한 영화라고 봐요. 이 영화가 되게 많이 평가가 되는 것도 사실 이거 그 제목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 않죠. 안 알려져 있고 그게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사라 폴리가 지금 이제 유명해졌죠. 감독도 되고 그 아주 젊은 여자 감독이 됐죠. 배우에서. 근데 사랑하는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대처하는 삶, 모습 그런 것들이 그 얘기들이 다 있잖아. 이 부모들이 그 애를 잃은 여기가 그 밴쿠버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 서쪽 산 많은데 거기 겨울에 눈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고 거기 조그만 마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상처와 딜하는 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그 변호사마저도 이 사람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면서 이 영화도 제일 나는 그 중요한 대목이 자기 어렸을 때 딸이 이게 뭐 죽을 뻔했던 무슨 뭐가 이렇게 네. 알러지 같은 게 돼서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병원에 애를 싣고서 네, 막 가는 길에. 갈던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그러면서 회상되면서 그 애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장면 장난 아니죠. 저 장면 닭살 확 돋았어요. 그게 닭살이야 그 장면. 그 애 얼굴이 너무 천사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길거리에 정키로 나가 있는 딸이잖아요. 페인이 된. 근데 이제 어렸을 때의 얘기를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옆에 앉은 그러니까 자기 딸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비행기에서. 걔한테 얘기를 해주는. 걔한테 얘기를 해주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그 별장에 어디 도시와 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장에 휴가를 갔는데 그게 오래 안 쓴 매트리스니까 그 매트리스 안에 맞다. 유독한 어떤 개미 무슨 유충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물은 거예요. 걔가 그 개미 유독한 개미가. 그래서 애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붓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당장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근데 가는데 뭐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40마일 정도면 몇 킬로예요? 40마일이면 한 70km 되죠. 예.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기도가 막히면 1분에서 2분 정도면 애를 잃는다. 그렇죠. 죽지.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와라. 깨끗한 칼을 하나 준비하고 그렇죠. 애를 한 손에 이렇게 안고 언제든지 이 기관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트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목을 째는 찔러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용케도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피가 엄청 날 거다. 그 피를 최대한 안 나도록 해라. 운 좋으면 살고 뭐 거의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엄마는 패닉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그쵸. 아버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쵸. 딱 그 한 손에 칼을 들고 애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애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사시에 애를 찌를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 회고신이 회상신이 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죠, 거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지금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이가 전화로 에이즈에 걸렸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빠 나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탁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이 장면이 탁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무릎에 누워서 차 뒷자리에서 아빠를 바라보는 그 순진무구한 표정. 그렇죠. 한 3살, 4살 예. 이 정도에. 그 표정이 탁 나온 이후에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네 옆에 있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전화를 딱 끊거든요. 나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그 씬에서 이 아빠가 오히려 그때 알러지 났을 때 그때 얘가 죽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 네. 근데 마약 중독돼서 지금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죽거나 뭐 페인이 되거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빠가 그때 얘가 죽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차라리. 무서운 생각이네요. 더 무슨 생각이지. 근데
되게 아름답잖아. 그 애가 너무 예뻐. 천사 같아. 근데 그 기억으로 그때 만약에 얘가 그때 그 병으로 죽었다면 그냥 그 모습으로 자기가 평생 마음은 아프지만 살았을 텐데 이 아까 그 전화 통화하면서 그 정말 닳고 막 너무 막 지긋지긋하고 아프고 막 그런 걸 겪은 이 아빠의 마음이 몰라 난 그런 그거 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안 잊혀져. 난 이 영화에서 항상 그 세월호 난 그때 계속 이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차라리 봐야 되겠다고 봤는데 그 스쿨버스가 강물로 이렇게 언 강물로 이렇게 일단 미끄러지잖아요 완전히. 일단은 그 버스가 이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쩍쩍 하더니 얼음이 갈라지고 버스가 쑥 가라앉잖아. 그게 너무 비슷한 거야 그 세월호 가라앉을 때 그 상황이랑. 막 난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그리고 그 빌리라는 아버지 두 아이를 잃었죠. 그 스쿨버스에 태우고 가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출근하면서 그 스쿨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맨 뒤에 이렇게 붙어서 유리창에 붙어서 아빠한테 손을 흔들죠. 근데 자기 눈앞에서 근데 자기 눈앞에서 버스가 그렇게 되고 빠지는 것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아버지가 그때 그 표정. 와. 근데 그게 우리의 전 국민이 그 아빠가 된 거 아니고 다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세월호 그럴 때. 그 사진, 영상 다 있잖아. 그래서 막 그런 게 겹쳐서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실에 대한 영화고 이 부모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현실과 딜해야 되잖아.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그런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이게 뭐 힐링 영화 이런 카테고리로 우리 뭐 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만 이거는 이 시점에서 좀 봐야 할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은 뭐 당사자들한테 권한 영화는 아닌데 우리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 알려진 영화고 하지만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가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분노잖아. 그렇죠. 분노에 대한 그 집약점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나는 탁 나올 줄 알았거든.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그 니콜 사라 폴리와 그 아빠의 얘기가 거의 살짝 얹혀져. 첫 장면도 그렇고 그게 또 약간 또 쇼킹하잖아. 이 정말 그냥 단란한 아빠와 딸인 줄 알았더니 중간에 이 애를 성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 얘기가 하나 더 얹혀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상실에 얘는 이 폴리는 참사에서 살아남아서 그냥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있죠. 그거 하나가 더 얹혀졌는데 그게 뭐 이렇게 방해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느꼈죠.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저 변호사 얘기하는 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단계일 거다. 근데 역으로 내 생각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부모님들이 지금 계속 이 부분에 진실 규명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세월호. 근데 그 분노가 지금 이게 보여지잖아. 지금 앞에는. 근데 이 뒤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나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걸 풀어준 것 같아.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분노만 가지고도 아니고 진실 규명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게 엄청나게 남아 있는 것 같은. 나는 이 영화가 가슴을 치는 게 우리가 사실 옛날부터 무슨 참사가 일어나면 몇 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전에 뭐 삼풍 때 502명인가? 500 몇 명이 넘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2명에 아직도 실종자가 있었어요. 그래? 하여튼 뭐 502명이면은 502명의 이야기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502명이 죽었으면 502명의 그 가족이 있잖아. 그 친구가 있고 이야기가 다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겠어. 우리 뭐 이번에 세월호 하고 나면 누구는 뭐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고 누구는 뭐가 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 영화에서 가슴 아픈 장면에 그 운전하던 스쿨버스 그 또 살았어. 그 아줌마가 그 애들 얘기를 다 하잖아. 애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누구. 동네 누구 이름. 근데 그 아줌마가 결국에는 그 아줌마 운전 미숙과 이제 눈길 뭐 길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겠지. 그래서 뭐 감옥을 가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사를 간 것 나중에 같아.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 그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 버스에 태우고 있는 모습 보죠. 그렇죠. 거기서 또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떠난 거지 그 아줌마는. 또 그 아줌마 남편도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뇌졸중 중풍 걸려서. 그런 그 현실의 모습들이 근데 그 아줌마가 애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면 그 집에 애들의 사진들을 다 벽에다 벽 붙여놨어요. 뒤에 다 맞다. 붙여져 있죠. 네. 그래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사진들도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길 우리는 참 바라게 되죠 영화를 보면서. 근데 결국 그 나중에 니콜이 정말 아버지에 대한 분노, 돈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 소송으로 돈을 이제 더 예. 이미 보험금 같은 건 다 나왔는데 그 또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 뭐랄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흘러가 영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사고 장면이 영화 한참 지나고 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처음에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치. 네, 그래서 계속 긴장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그쵸. 본격적인 이게 언제 나오려나 긴장.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은 아니고. 네. 아무튼 상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큰 재난이었을 것 같은데, 재난이든 뭐 범죄든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되게 긴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버스가 먼저 나오죠. 그치, 그 사고가 난 버스가 인양된 버스가. 먼저 나오죠. 근데 그 앞에는 또 그 우리 운전기사 분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막 이렇게 즐겁게 태우고 어디 견학 가고 막 하는 그런 그런 장면이 장면도 먼저 나오고. 나오고. 되게 삽시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네, 빙판으로 그냥 호수위 빙판으로 쭉 미끄러지니 갑자기 쫙 그냥 바로 가라앉는데 참 그 아버지께서 쫓아 내려갔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맨 뒤에서 손을 흔들거든요. 맨 뒤부터 확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살아난 생존자는 맨 앞에 운전하고 있던. 네. 그러게 좀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 너무 빨리 삽시간에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저도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해. 그래요. 사실 그 나는 그 버스 이번에 다시 영화 보면서 그거 못 보겠더라고. 버스 가라는 장면을. 너무 똑같잖아. 그리고 일부만 살고 많이 죽고. 그냥 그 스쿨버스지만 우리는 그 거대한 스쿨버스가 사실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더 헬프 같은 영화나 뭐 세상의 모든 계절이나 이런 영화들은 온파스였는데 이건 좀 냉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스는 맞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파스일 수 있지.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영화는 좀 지금 보시면 안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이 사고나 이런 아픔에 대처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하여튼 뭐 영화 자체로 돌아가서 뭐 이거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처음 이거 세월호 참사 때 녹음 쉬고 막 이러면서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오늘이 한 65일 정도 네, 되죠. 2달이 넘었고 점점 뭐 월드컵하고 뭐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흐지부지는 안 할 것 같죠? 다 계속 기억하고 응원들도 다들 그 분향소에서 조문하고서 응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향소 자체에서 응원이 안 이루어졌고요. 그쵸. 시청 앞, 시청은 광장은 그대로 놔두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하죠. 네. 그 앞이니까. 뭐 많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치. 사진 봤더니 저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번만큼은 좀 광장에 나가지 말자, 응원하러는. 다른 의미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뭐 물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의 어떤 그 애도의 방법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쇼 머스트 고온 하고서 하는 사람들 있겠지 뭐. 근데 조금 이번만큼은 좀 자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다 그 생각도 존중받아야죠. 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월드컵을 이번에 안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안 보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옆집에서 소리 지르는데 궁금해. 우리나라 경기조차도. 그냥 안 봤어요. 아예 안 본대요. 근데 그래도 안 볼 테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여기 또 의식이 있네.
그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현지에서 그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또 이렇게 탄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88 올림픽 하는 걸 네. 보는 것 같아. 네. 브라질 되게 큰 나라고 강대국이고 그런데 또 거기 또 양극화가 많이 돼 있죠. 이 영화 달콤한 후세는 이게 97년 영화잖아요. 네. 타이타닉이랑 같이 나왔어. 그래서 묻혔죠? 오스카에서 완전 묻혔죠. 타이타닉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는 미국에서 정말 엄청 돈 들여서 만든 거랑 이거는 완전히 B 영화죠. B급 영화 그죠?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만든 영화인데 나는 깐느에서는 이 영화가 깐느에서 인정을 받고 네. 그래서 오스카에서도 후보에 많이 오르고 근데 이때가 이제 타이타닉이랑 LA 컨피덴셜 이런 거 해가지고 난 사실 연기상 같은 거 좀 받았으면 좋았을 뻔봤다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상은 못 받았죠 오스카에서는. 예. 근데 뭐 캐나다 영화가 되게 선전했죠. 근데 의외로 이 영화는 안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때 추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보라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근데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거는 부인 못 하겠지. 인상적이라는. 인상적인데 우울해? 저는 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고 저는 이게 또 주사- 애가 있잖아요. 예. 그 아이 제가 한번 제가 사고 친 생각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애 떨어뜨렸냐? 아니요 어디서? 제가 이렇게 자두를 먹고 자두? 예 자두를 먹고 자두 씨를 아. 이렇게 옆에다 놔뒀는데 제가 그때 나가수 보느라고 제가 빠져 있었나 그랬는데 우리 애가 그때 뭐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근데 그거를 집어먹었어?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렸구나. 꼭 그거를 먹은 거예요. 자두 씨를. 예, 자두 씨를 그 큰 거를 자두? 예 나 지금 난 감 생각했어. 자두 씨 자두 그 동그랗고 큰 네, 거? 큰 거를 그래가지고 완전 시겁했죠.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보고 뭐 또 119에 전화해보고 뭐 했는데 애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뭐 숨 쉬는지 얼굴 색깔 어떤지 막 물어보더니 지금 괜찮은. 근데 얘가 이렇게 하더니 이게 먹었어요. 먹고 괜찮았고 증상은. 그다음 잘 놀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변으로 나올 거라고 며칠 후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출근하는데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는데 나왔어. 배출하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야, 너. 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완전 약간 죄책감에. 완전 얻어맞았어요 집에서. 너 프라이팬 같은 것도 맞아야 돼, 너. 아유. 집사람의 가장 큰 그 비난의 뿅점은 자두 씨를 제가 놓은 곳이 어딨냐면 우리 애기 그 간식통에다가 얘 딱 간식이다. 비어있는 간식통에다 놔놓고. 진짜 맞아 싸다. 너 전자레인지 이런 걸로 맞아야 돼. 너. 근데 이제 그때 시겁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왜 그 이안 올름이 어렸을 때 그 아기 자기 딸의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얘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그러면서 병원에 급하게 가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심정 같은 게 너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고. 근데 아니, 애기들 키운 집은 다 뭐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고. 있어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너도 있어? 예, 저는 제 동생 얘기예요. 동생인데 예전에 큰 이모님 댁을 가면 이렇게 한옥집이었어요. 각 방마다 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이모님이 파리를 잡아다가 집안에서 쓰는 그 빗자루랑 비 있잖아요. 그 쓰레바지에다가 파리들을 모아놨대요. 너 무슨 얘기 할지 알 것 같아. 파리들을 몇 마리를 모아놨대요. 그치, 옛날에 그. 근데 시골 가면 많았지. 저희가 놀러 가고 막 애들이니까 놀러 가고 있는데 파리를 누가 치웠는지 파리가 다 없어졌대요. 어머, 이 파리가 어디 갔니? 하고서는 이모들하고 파리를 찾으러 갔는데 구석에 애기죠. 앉아있던 제 동생을 보고 깜짝 다 빵 터졌대요. 입 주변에. 입 주변에 파리 날개들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딱 최과장님처럼 다들 걱정하셔갖고 얘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파리 먹었으니까 큰일 나니까. 근데 그게 한두 마리 가지고 아니 이렇게 10여 마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 지금 네 동생 되게 발육 상태 좋던데. 엄청 키도 좋죠. 너보다 크지? 아우, 저보다 크지. 크죠. 너도 팔 좀 먹지 그랬어. 그래서 그런가? 그치. 팔이 짧은가? 그치 그랬어. 심각한 얘기하다가 지금. 예. 아이, 너무 계속 어두운 쪽으로만 가서 그래요. 아무튼.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자두 씨와 파리 얘기는 잘 들었고요.
예. 아무튼 이 영화는 뭐 영화적으로 굉장히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재미없어요. 미안. 냉파스는 재미가 없구나. 온파스로. 이건 좀 센 냉파스예요. 예, 좀 세죠. 세지만 좋다. 이건 파스를 눈에 붙인 것 같아요. 눈에. 야, 눈에다가 물파스 발라봤냐? 수학여행 가면 하잖아. 수학여행 가서 하는 건 물파스를 아니다. 치약인가? 그 수학여행이 이번 여행이야. 야야, 좀 왜요?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죠. 진실규명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에서도 진실 규명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니까. 아, 참. 전 뭐가 잘 모르겠어요. 제목도 뭐가 달콤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간 대사야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이 니콜이 하는 제가- 대사죠. 그 마지막에 마지막쯤에. 그렇죠. 네. 특별히 이 말씀 듣고 보시기를 주저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되겠고요. 자, 5위 영화는 달콤한 후세였습니다.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